자, 오늘은 이 로봇 과학자들의 꿈이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인공지능만 발전하면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이 인공지능을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방송으로 일단 채택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뭐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이런 미현상을 갖고 있고 또 몸통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게 영화나 만화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러한 로봇입니다. 물론 뭐 현실 세계에서는 없었지만 그런 로망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죠. 뭐 공상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이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구분되지도 않고요, 또 인간과 같이 사회성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역할이나 일이나 아니면 인간이 위기에 빠졌을 때 꺼리낌 없이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같은 생각과 마음, 사랑을 배우게 되면서 거의 인간과 똑같은 이러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매우 많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었던 시기는 바로 2015년도입니다. 이때가 이제 4차 산업에 사람들이 막 눈을 뜨기 시작했던 이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미 국방성 산하에 있었던 다르파, 다르파가 국방부라고 거의 이야기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다르파의 주체로 열렸던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시합, 이게 이 로봇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그러한 불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로봇이 바로 카이스트 휴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휴머노이드도 바로 이 대회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가장 크게 일단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 로봇들이 주로 재난 현장에서 어떠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임무와 구조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로봇 챌린지 대회에 나왔던 대부분의 휴머노이드들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기가 일단 다반사였고, 그 다음에 어떤 재난에서 명확한 명령을 이렇게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엄한 짓거리를 하고 또 까먹고 헛짓거리하는 이러한 붕어대가리 같은 모습을 아주 많이 연출했습니다. 당연히 이걸 보고 있던 관객들은요, 고구마 100개 쳐먹은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제 로봇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연구가 현재 엄청나게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현재 어느 때보다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크게 갖고 있고, 또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이런 로봇 사업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뭐냐? 바로 사람들하고 일단 매우 가까워지는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근감을 불어넣어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되면 바로 인간과 일단 협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 적용시킨다. 이게 현재 이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로봇 하면 현재는 일본입니다. 일본.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쪼실쪼실하고 조그만하고 정밀한 걸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도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사 선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리고 미니 모터, 소형 모터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일본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도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로봇을 핵심적으로 현재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이 소프트뱅크입니다. 또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에서 이 구글이 이 소프트뱅크에게 던져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주축으로 현재 휴머노이드 개발이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뿐 아닙니다. 도요타 자동차, 혼다 기술 연구소, 가와사키 중공업,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글로벌 일본 기업들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을 연이어서 새로 발표를 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현재 훈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작년 말쯤에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로봇전에서 이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의 특징은요, 일단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VR 장비와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그 몸을 그대로 로봇이 관절의 움직임과 각도를 인식해가지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재현한다는 이야기죠.
이 로봇은 재난 현장에서 사람 대신 원격으로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 훈련용 치료 로봇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몸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로 그대로 남길 수가 있다는 장점, 이것 때문에 재활 훈련에 매우 특화된 로봇이라는 거죠. 또 이걸 빅데이터로 그대로 분석하고 이 사람들 각각에 알맞는 이런 재활에 필요한 데이터를 또 따로 이렇게 측정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매우 용이한 로봇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다도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IROS 2017년 박람회에서 이 생산 공장이나 재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한 이러한 휴머노이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E2-DR이라는 로봇이고 주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이나 계단을 오르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장이 대략 168cm, 그러니까 뭐 약간 성인보다 작은 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게는 85kg. 그래서 이 로봇이 주로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서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고요. 불과 30cm 밖에 안 되는 통로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이제 화재나 지진에 의해서 붕괴된 건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로봇은 뭐 이런 회사들 위에도요, 상당히 다양한 기업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쿄대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역시도요, 재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도 로봇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에 비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러한 휴머노이드는 그냥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 발의 피해요. 저건 로봇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저 아틀라스의 신체는요, 거의 인간의 관절과 매우 흡사한 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는 거꾸로 공중제비를 도는 동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로봇입니다.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은요, 바로 다르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개발이 시작됐던 그런 로봇입니다. 결국은 국방부의 돈을 받아서 만든 로봇이기에 군사용에 일단 적합한 로봇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 개발에 현재 몰두하고 있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틀라스는 주로 이 전쟁에서 수색이나 구조작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한 로봇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초기 모델은 바로 팻맷이라는 로봇입니다. 이게 미국 육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로봇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화학적 공격에서 병사들을 일단 보호해야 될 그런 방어복,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팻맨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르파 쪽에서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자연스럽게 걷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일단 그대로 구현을 해야만 하는 게 저들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을 비교하자면 이 휴머노이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아시모, 이 아시모 로봇과 휴보, 아까 말씀드렸던 휴보는요, 그냥 발바닥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서 내리며 걷는 그런 수직 보행입니다. 그러니까 레고처럼 아장아장 걷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인간처럼 사뿐사뿐 걷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는 모양새, 이것은 당연히 일단 사람의 인체공학적인 걸음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근데 만약에 일단 아틀라스가 완벽하게 사람과 같은 이런 걸음걸이를 구현할 수만 있다면 이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빠른 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손쉽게 그것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사람과 같이 이런 로봇을 구현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이 지형에도 아무 문제 없이 보행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완벽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발꿈치를 통해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인체공학적 보행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는요, 아틀라스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팬맨, 저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의인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만들기로 그렇게 규정을 짓고요. 일단 팬맷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휴머노이드와 차별화를 걷고 있는 그러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족보행 로봇의 원래 개발에 주력을 이제 해왔는데 다르파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게 오다를 준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의 연구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시작한 겁니다. 아틀라스의 초기 모델, 즉 팬맷의 동작 능력은요, 전원을 공급하는 줄을 매 단체의 동작을 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러닝머신 위에서 상당히 뒤뚱거리면서 걸었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술을 엄청 먹고 전봇대 들이받을 듯이 움직이는 그러한 균형을 잡는 정도에 불과했던 로봇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틀라스가 2016년 초에 더욱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외관상 매우 세련돼졌고, 그 다음에 매우 안정된 동작을 일단 구현해냈고, 그리고 이제 전선이 필요 없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인간과 비슷해지는 이런 움직임을 구현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선반의 짐을 일단 이렇게 드러나르는 동작은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눈길을 사람처럼 걷고 어느 방향으로 넘어져도 문제없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인지해서 열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발판 사이를 막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모습부터 해서 180도 방향 틀기, 공중제비 돌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보통 인간도 따라하기 힘든 이런 개인기까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틀라스의 진화는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공개되었던 영상에서는 이 조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사람이 통통통 뛰어다니는 것처럼 거의 착각할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경사진 지형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가볍게 뛰어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양팔까지 앞뒤로 흔들면서 달리는 동작의 이 모습, 이게 사람의 모습 그 자체 아닙니까? 자, 그 밖에도 통나무 장애물 앞에서 두 발을 모은 뒤 폴짝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이제 아틀라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족보행 로봇이 이족보행 로봇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을 사족보행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족보행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사족보행 로봇이 접근하기 힘든 지형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족보행 로봇이 필요하고요. 또 인간을 대신해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휴머노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아틀라스는 일단 걷는 것은 해결했죠. 그럼 또 어디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손가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가락을 일단 모방을 해서 정밀하고 세밀한 조작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틀라스가 이제 걷는 것도 인간처럼 걷고 손도 인간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로봇, 즉 아틀라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단순 작업과 정밀 작업은 모두 이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이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즉 단순한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로봇이 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작업이나 아니면 로봇을 프로세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더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을 앞으로는 요구하게 될 거고, 그 수준에 못 닿은 사람들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로봇이 해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 교육에 대한 질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교육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난함과 배고픔을 저들은 신경 안 써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면 끝이야. 기업인들, 기업인들 몰라요? 예? 여러분들보다 만약에 원숭이가 더 효과적인 이러한 결과를 돌출해낸다. 그럼 원숭이 쓴다니까. 그럼 로봇 쓰지 여러분들 안 쓴다고 결론은.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봇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개발해야 될 이러한 분야는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그걸 평범한 사람들이 합니까? 그걸 평범한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도태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일자리는 그대로 생긴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노동을 하는 건 이제 없어져 가요. 노동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잘 염두에 보시고요. 로봇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적 그 다음에 물질적 빈부격차의 차이가 결국 사회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놈들은 그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런 거부들이 벙커를 사는 거고 뭐 지구 종말 때문에 샀다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피마 캠프 그 다음에 점점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 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4차 산업 출현해서 로봇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길 부작용 때문에 현재 점점 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뱅크 손 회장이 2030년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허언증일까요? 허언증 아닙니다. 저런 것들이 이미 다 계획하에서 로봇의 출현이 이미 다 이렇게 시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것이 일단 도래할 거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정희 역시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역시도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로봇을 상품화하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죠. 특히 유럽연합은요 이 회원국의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일단 재정적으로 든든히 지원하고 있는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EU 자금 지원을 받은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가 독일 칼스루헤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르마르를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제품으로 개발이 된 아르마르는요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협동 작업 수행을 그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유연한 로봇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찰흙 같은 비정형의 물건을 일단 집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하체는 다리 대신 바퀴로 이루어진 모바일 베이스로 일단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마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궁극적으로 자, 물류센터에서 사람을 도와서 이 어떤 물류센터의 유지 보수나 다양한 크기의 물류를 선별하는 업무, 이것을 일단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손과 같은 기능을 만든다는 의미의 세컨드 핸즈, 자, 이 세컨드 핸즈의 기능이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하체 기술과 결합이 된다면 말 그대로 완전한 기능에 가까운 휴머노이드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머노이드는요 영혼이 없으면 그냥 죽은 몸뚱아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영혼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프로그램들이 바로 알렉사나 쉬리,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이런 음성인식 인공지능들이 이 로봇에 도입이 되면서 로봇이 살아 숨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시스템과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어떠한 로봇이든 꼭 그렇게 돼야지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인간을 이용해서 흡수하게 될 거고,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와 연결이 되게 되면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된 휴머노이드가 탄생될 것으로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지능이 높아진다는 것은 로봇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인간이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리가 항상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휴머노이드 시스템이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표도르가 일단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표도르는요 양손에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백발백중의 명중력을 보여주죠. 자,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던 스카이넷의 로봇, 그 로봇과 매우 비슷한 휴머노이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르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저런 로봇, 그리고 그 로봇이 무기를 달고 있고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판단하는 지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 로봇은요 킬러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킬러 로봇의 등장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요. 다르파가 최종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다름 아닌 휴머노이드 군사 시스템이라고요. 2015년도에 그 세상을 떠났던 스티븐 호킹 박사, 그리고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계 인사 3,00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용 자율 로봇 개발을 반대하는데 서명을 참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인공지능이 군사 목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었다는 이야기예요. 휴머노이드 개발이 뭐 여러분들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전쟁이 목적입니다. 예? 전쟁의 우위, 이게 힘이죠. 힘의 우위를 일단 만들어내기 위해서 휴머노이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보세요. 다르파에서도 지금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금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력에서도 우위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일단 엘리트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부터 파생된 거고, 결국 유럽과 미국이 양분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하고 있고, 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이 무기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지켜야 할 8가지 뭐 항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거 그냥 아무런 뭐 강제성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군사적인 무기의 목적으로 법이 제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로봇에. 예? 왜? 저걸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아무도 강제성을 제재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부정적인 이용을 로봇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휴머노이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자,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IBM, MS,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뭐 등등 이런 주도하에 일단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시스템이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자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한마디로 로봇의 영혼을 선점하는 자들이 전쟁이나 경제에 또다시 우위에 서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그 기계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계신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관리자였죠. 이것처럼요.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윤리적 가치관을 인공지능에게 강력하게 심어줘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인간 역시도 이기적이고 욕망에 휘둘리는 불완전한 동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들의 도덕적 가치관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냥 기술만 개발하면 그것으로 뿌듯하고 만족한 거죠. 결국 인공지능은요 반드시 인간의 이러한 어두운 면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는 완벽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기들 인간끼리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점을 간과해버리고 그냥 고성능 로봇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버리면, 자, 만약에
초거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돌리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약에 윤리적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다. 마치 인간처럼 이기적이고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지구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위험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자, 이 관계들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긴밀한 상호관계 시스템으로 현재 묶여 있고요. 소수의 지배권자들은 바로 이러한 로봇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인류의 산업혁명 문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트들이 영화나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던 공상과학 이야기와 IT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이 둘의 상호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이 휴머노이드의 개발이 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발명품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재 저한테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종말이 인간의 이런 멸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인간의 종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로봇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퇴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절대 저 상위층에 있는 저 엘리트들 사이코패스들의 생각을 절대 우리는 같은 눈높이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예? 저들은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 레벨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밑에 있는 개 돼지 새끼들이라니까. 그냥 닭장에 있는 닭이야. 예? 그 닭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죽이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바둑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존재들이란 이야기죠. 저들의 역사,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숱하게 이용당해 왔죠. 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용당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에서 휴머노이드 출현 역시도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만들자, 편안한 유토피아 만들자, 이런 세상은 없다니까. 여러분들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그 집 앞에 있는 저기 뭐요, 부동산 땅값 내려가면 여러분들 대모하고 난리잖아. 그저께 택시 파업, 카풀한다니까 택시 파업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남 생각 안 한다니까. 지금 시스템 발전도 다 지들 생각만 하면서 가는 거라니까. 에? 아니 어떤 놈이, 어떤 성인군자가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세상을 다 풍족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저짓하겠어. 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 챙기기 위해서 다 하는 짓거리예요. 그 꼭대기 있는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결론은 누가 누구를 욕할 이유는 없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어 이런 노예 근성이 있냔 말이야.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지. 대통령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지. 국회의원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거기 있는 놈도 지들 밥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미디어 봤다시피 대놓고 엘리트들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바라고 누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이에요. 지금 저거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은 제일 밑에서 지금 바둑돌 같이 저놈들이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하는 존재인데 뭐 달라고 바둑돌 챙겨주냐고. 어? 빨리 정신 차려갖고 빨리 내가 할 길 내가 찾고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게 아니야.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미 느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보다 과학 문명의 발전이 훨씬 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쉴 새 없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빚을 끝없이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더더욱 깨어나지 못하게 저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의식을 가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저놈들이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꿈만 꾸고 살아야 돼. 영원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저놈들은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저놈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오류, 결함을 찾게 될 거거든. 그 꿈에서 눈을 딱 뜬 순간 이거 꿈이었네라고 깨어버린 순간 이 시스템에는 결함투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거든. 내가 만약에 엘리트였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의식을 못 깨어나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딴짓 하게끔 만들 거야. 아니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쓰레기 개판 5분 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다니까. 이거 아는 순간 그냥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려. 내가 미친 짓 했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쓰레기 개판 무대에서 내가 이렇게 죽자 살자 내 인생 바쳤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아니 우리가 보는 그 드라마나 미디어에서도 왜 그렇게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나와갖고 그 지랄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돈에 대한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놈들이 만드는 시스템에서 계속 그것만 원하면서 놀아나기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게 만들죠 아주. 그러니까 한방심리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방심리 노리고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돈 다 잃고, 이게 영원히 레파토리 돌아가는 거야. 미디어와 언론, 금융,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 다 한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을 계속 줬다 털었다 줬다 털었다, 영원히 저 새끼들이 만든 이 덫에서 영원히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영원히 그 짓 하는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저 사이코패스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저런 장난질과 사기질에 여러분들 절대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저 개 호러 십장생 같은 새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파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눈을 뜨게 됐는데, 진짜 이거 만들고 있는 새끼들 어떤 새끼들인지 진짜 면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새끼들 껍데기 대가빠 껍데기 한 100개 와야 돼. 안에서 파충류 새끼 나온 거 냉혈한 것 같아. 이것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세상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 눈에 띄기만 한다면은 진짜 깃방망이를 그냥 쎄려가지고 그냥 싸대기를 그냥 올려내려 쳐가지고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대가리부터 묻어버려야 돼 이런 새끼들은 진짜. 이게 사람의 인생 갖고 장난치는 새끼들. 니들이 무슨 신이야. 니들이 사람의 인생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이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어떤 방법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생력입니다. 자생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생력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자생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부분을 스스로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는 자생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주변의 것들을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생력이 현재 없다라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공부만 놓고 교육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다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에서. 이렇듯 정신적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맨 20대 애들은 자신들의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 취업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해서 거기에 취업 전선에서 경쟁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 걸리고 자빠져 있고, 40대 50대는 경제적인 기반에서 이제 남들하고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하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솔직히. 결국 정신은 피폐해졌는데 남은 것은, 자기 주변에 남은 것은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쓰잘데기 없는 거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차 샀어. 내가 더 좋은 옷 입었어. 그런다고 해서 뭐 자기 자신이 뭐 우월해 보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이해가 안 가. 난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런 문화가 현재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빈 털털이 빈 깡통. 그러니까 자생력도 없지.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죠. 교육의 잘못된 폐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역시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어요. 이 나라 자체에 대한 모든 시스템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교육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눈을 좀만 크게 뜨고 봐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는 마음의 습성이 매우 강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성향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성향에서도 여지없이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재벌들 엄청나게 뭐 구세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더라도 재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모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렇게 구세주처럼 떠들고 있는 저런 뭐 재벌과 정치인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들, 즉 자신들의 삶은 바꾸고 계획해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문화는 정말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답습이 됩니다. 그리고 저러한 맹점을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뭐 재벌들, 정치인들은 요긴하게 이용해 써먹어요. 그걸로 정치적인 세력도 분할시키고 자신들의 유리한 언론을 끌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오래된 고질적인 역사와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해결점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 받아온 걸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부터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이젠.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마음속에 물음표도 있지만 분명히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 즉 느낌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